세상에 저런 물건을 가진 사내가 있다니. 내 기생 생활 15년에 처음 보는 크기다. 한양 제1기생 옥년이 그날 밤 돌쇠의 방에서 나오며 한 말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연화루 앞에는 기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나도 한 번만 보고 싶소. 제발. 머슴 돌쇠가 거시기 하나로 한양을 뒤집어 놓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국화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복을 받아가세요. 조선 숙종 임금 시절 한양 북촌 최대감 댁에는 머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쇠, 나이는 26이었습니다. 키는 장대처럼 크고 어깨는 소 멍에처럼 넓었으나 얼굴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눈은 작고 코는 주먹만 했으며 입술은 두껍고 검게 탄 피부는 숫덩이 같았습니다. 최대감댁 하인들은 돌쇠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 꼴로 세상에 나온 게 죄지, 죄. 돌쇠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씩 웃고 외양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말 한마리 값도 못하는 몸이라는 것을 돌쇠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쇠의 하루는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외양간을 치우고 소죽을 끓이고 장작을 패고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밥은 하루 두 끼,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돌쇠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감댁 마당쇠 하나가 어느 날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억울하지도 않느냐?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도. 돌쇠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 대답했습니다.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나는 숨이 붙어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마당쇠는 어이없다는 듯 웃고 자리를 떴습니다. 돌쇠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없었습니다. 어미는 돌쇠를 낳다가 숨을 거두었고 아비는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대감댁에서 태어난 노비의 자식이었으니 그것으로 돌쇠의 신세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양 북촌 사람 중에 돌쇠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제 살기 바빠 남의 머슴 걱정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돌쇠에게 딱 하나 남몰래 숨겨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고난 거시기의 크기였습니다. 돌쇠는 어릴 때부터 목욕할 때마다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저것 봐라. 저게 사람 것이냐 말 것이냐.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깔깔 웃었고 돌쇠는 얼굴이 빨개져 강물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최대감댁 하인들이 냇가에서 함께 목욕하던 날 마당쇠가 한 번 보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놈아, 그걸 들고 어떻게 걸어 다니느냐, 무겁지도 않으냐. 하인들이 배를 잡고 웃었고 돌쇠는 창피해 물속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이 돌쇠에게는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혼처 하나 얻지 못할 신세이니 그것이 크면 무슨 소용이냐 싶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자신의 거시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세상 밖으로 새어나온 것은 전혀 뜻밖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최대감 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기방 주인 황 씨였습니다. 황 씨는 한양에서 가장 큰 기방인 연화루를 운영하는 자로 재물도 많고 인맥도 넓었습니다. 뚱뚱한 몸에 기름진 웃음을 달고 다니는 황 씨는 최대감과 오랜 친분이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은 제가 좋은 기생을 데려왔습니다. 황 씨가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기생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양에서 소문난 기생 옥년이었습니다. 나이는 22,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했고 눈빛은 가을 강물처럼 깊었습니다.
검은고 솜씨와 노래 실력이 한양제일이라 양반들이 앞다투어 찾는 기생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흐뭇하게 웃으며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연회가 벌어졌고 돌쇠는 마당 한켠에서 술상을 나르는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마루 앞을 지나치던 순간 옥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년은 대수롭지 않게 눈을 돌렸습니다. 볼품없는 머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쇠가 무거운 술독을 들어 옮기려다 바지 끈이 풀려버렸습니다. 헐렁한 삼배바지가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옥년의 눈이 그 순간 커졌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찻잔을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찻잔이 마루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고 연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새빨개져 황급히 바지를 추어 올렸습니다. 옥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얼굴이 붉어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연회가 끝나고 황 씨가 옥년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찻잔은 왜 떨어뜨렸느냐? 옥년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황 씨는 옥년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방 생활로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황 씨는 그날 밤 돌아가며 마당쇠를 붙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까 그 머슴 있지 않느냐? 술독 들다가 바지 흘렸던 놈. 마당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돌쇠 말씀이십니까? 황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그놈 거시기가 정말로 그렇게 크냐? 마당쇠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손가락으로 길이를 표시했습니다. 황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황 씨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물건으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황 씨가 다시 최 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연회가 아니라 단둘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황 씨가 최 대감에게 은자 10냥을 내밀었습니다. 대감마님, 저 머슴 돌쇠를 제게 보름만 빌려 주십시오. 최 대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못생긴 놈을 뭐에 쓰려고. 황 씨가 능글맞게 웃으며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최 대감의 표정이 처음에는 황당했다가 이내 실실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물건이 그렇게나 크단 말이냐. 황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보름이다. 그날 저녁 최 대감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황 씨 어른 댁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거라.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 대감마님. 이튿날 아침 돌쇠는 보찜 하나 들고 황 씨를 따라 연화루로 향했습니다. 한양 도성 안 가장 번화한 거리에 자리 잡은 연화루는 돌쇠가 평생 구경조차 못했던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붉은 기둥의 비단 휘장,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맑게 울렸습니다. 돌쇠는 입을 벌린 채 두리번거렸습니다. 황 씨가 돌쇠를 방으로 데려가더니 깨끗한 옷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입어라. 돌쇠가 옷을 받아 입자 황 씨가 돌쇠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발은 서는구나. 황 씨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기생 하나를 만날 것이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돌쇠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기생을 보자 돌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옥년이었습니다. 옥년도 돌쇠를 보자 최 대감댁 연회에서 보았던 그 머슴임을 알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옥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옥년이요. 돌쇠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돌쇠라 하오. 옥년은 돌쇠의 우락부락한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리다. 나는 그날 본 것 때문에 온 것이오. 돌쇠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럽소. 옥년이 빙긋 웃었습니다. 기생 앞에서 부끄럽다 하는 사내는 처음 보는군. 그 말에 돌쇠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 옥년이 황 씨를 찾아왔습니다. 황 씨가 옥년의 표정을 읽으며 물었습니다. 어떠하더냐? 옥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기생생활 15년에 그런 물건은 처음 보았소. 황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옥년이 자리를 뜨자 황 씨는 혼자 크게 웃었습니다. 이 돌쇠 하나로 한양을 흔들어 놓겠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루에 괴물 같은 거시기를 가진 사내가 있다더군. 한양 제1기생 옥년이 그 사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더군. 소문은 기방에서 기방으로, 술자리에서 술자리로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소문이려니 하던 기생들이 하나둘 궁금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연화루 앞에 기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은 소문이 퍼진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황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 모든 소문이 자신에 관한 것인지도 모른 채 황 씨가 시키는 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황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른, 나는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오? 황 씨가 돌쇠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너는 지금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사내가 되어가고 있다. 돌쇠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황 씨의 하인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최 대감께서 돌쇠를 당장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황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하인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최 대감대 간체 마님께서 돌쇠 소문을 들으신 모양입니다. 황 씨와 돌쇠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대감댁 마님이 소문을 들었다면 일이 예사롭게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대감댁 마님은 이름이 강 씨였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었으나 성격은 불처럼 거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최 대감의 바람기를 잡아온 여인이라 집안에서 그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돌쇠 소문을 처음 들은 것은 친정 조카가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조카가 수다를 떨다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 요즘 한양 기방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강씨 마님이 술을 놓다 말고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 조카가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집 머슴 돌쇠가 연화로에서 기생들한테 대단한 인기라는 소문이요. 강씨 마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우리 집 돌쇠가. 조카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거시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한양 기생들이 줄을 서고 있다더군요. 강씨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강씨 마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장 황씨 그놈한테 사람 보내 돌쇠를 데려오너라. 하인들이 황급히 뛰어나갔습니다. 황씨에게서 돌쇠를 돌려받은 강씨 마님은 돌쇠를 안채 앞마당에 꿇어앉혔습니다.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이마를 땅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돌쇠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최대감댁 머슴이 기방을 드나들며 이름을 날려. 돌쇠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마님, 소인은 그저 대감 마님 분부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강씨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대감 분부라고. 강씨 마님은 그 즉시 최대감을 불러들였습니다. 최대감은 강씨 마님의 눈빛을 보자마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강씨 마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머슴을 기방에 팔아넘긴 게 대감이요. 최대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팔아넘긴 게 아니라 잠시 빌려준 것이요. 강씨 마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그것 아니요. 결국 최대감은 강씨 마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조선팔도 어느 양반이 안방 마님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마당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돌쇠는 다시 외양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소주 끓이고 장작 패고 우물물 길어오는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돌쇠 소문은 이미 한양 전체에 퍼진 뒤였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연화로 기생 하나가 최대감댁 담장 밖에서 서성이다 돌쇠를 발견했습니다. 돌쇠 씨, 잠깐 이리 좀 와봐요. 돌쇠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기생이 비단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뭐요? 기생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잠깐만 나와줘요. 돌쇠가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일 못하오. 마님한테 혼났소. 기생이 주머니를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열어봐요. 돌쇠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은자 5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구경도 못했던 돈이었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하오. 이 돈 도로 가져가시오. 기생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이번에는 기생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3명이 왔습니다. 저마다 은자를 들고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더욱 크게 번졌습니다. 돌쇠가 거절할수록 오히려 더 구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황 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황 씨는 이번에는 최대감이 아니라 강씨 마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마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씨 마님이 냉정하게 황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황 씨가 주섬주섬 꺼낸 것은 은자 50냥이었습니다. 돌쇠를 한 달만 빌려주시면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강씨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황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어차피 저 돌쇠는 머슴입니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글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타고난 그 하나로 돈을 버는데 왜 마님 댁에서 막으십니까? 강씨 마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긴 침묵 속에서 황 씨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강씨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100냥이요. 황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강씨 마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00냥을 내놓으면 한 달 빌려주겠소. 황 씨는 잠시 계산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그렇게 돌쇠는 다시 연화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감이 아닌 강씨 마님의 허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2번째로 연화루 문을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인가, 사람인가 물건인가. 그 씁쓸한 마음을 안고 방 안에 들어선 돌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옥년이었습니다. 옥년은 돌쇠를 보자 빙긋 웃었습니다. 또 만났군요. 돌쇠가 멋쩍게 고개를 긁었습니다. 그렇게 됐소. 옥년이 돌쇠에게 술 한 잔을 건넸습니다. 돌쇠 씨, 나는 당신이 궁금하오. 무엇이 궁금하오? 옥년이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거시기 말고요. 돌쇠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오? 어떻게 살아왔소? 돌쇠는 한참 뜸을 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별 볼 일 없소. 태어날 때부터 머슴이었고 죽을 때도 머슴일 것이오. 옥년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도 비슷하오. 돌쇠가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생으로 팔려온 지 15년이오. 처음에는 울었지만 이제는 그냥 사는 것이오.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 처마 끝 풍경이 맑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거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말을 나눈 것이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돌쇠는 방으로 돌아오는 내내 옥년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그런 감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황 씨가 돌쇠를 불러 말했습니다. 돌쇠야, 오늘은 새 손님이 온다. 돌쇠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옥년 아씨하고만 만나고 싶소. 황 씨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돌쇠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실소. 황 씨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놈 봐라, 머슴 주제에 기생을 좋아하게 됐구나. 돌쇠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황 씨가 손가락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옥년이는 한양 제일 기생이다. 너 같은 머슴을 좋아할 여자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 씨의 말이 가슴 어딘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옥년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돌쇠 씨, 무슨 일이 있었소?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옥년이 돌쇠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황 씨가 뭐라 했소? 돌쇠가 대답하지 않자 옥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쇠 씨, 나도 당신이 좋소.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년이 눈을 마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오. 내가 기방에서 벗어나려면 몸값을 치러야 하고 당신은 머슴 신분에서 벗어나야 하오. 돌쇠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옥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쇠 씨, 우리 함께 돈을 모읍시다. 황 씨가 나를 이용하든 나도 황 씨를 이용하면 돼요. 당신도 마찬가지요. 돌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요. 옥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처지가 있소. 돌쇠는 한참 옥년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황 씨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황 씨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옥년아, 큰일 났다. 황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옥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황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판서 댁에서 돌쇠를 달라고 했다. 옥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판서라면 한양에서 최대감 다음으로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황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판서 댁마님이 돌쇠 소문을 들었다. 직접 확인하고 싶다 하더군. 돌쇠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황 씨가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 이판서 권세가 워낙 크니까. 돌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싫다 하면? 황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나 나나 목이 달아날 수 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년이 돌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돌쇠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판서 댁마님은 이름이 박씨였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이었으나 자태는 여전히 고왔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던 젊은 시절 이야기는 아직도 북촌 양반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이판서와 혼례를 올린 지 20년이 넘었으나 이판서는 첩을 셋이나 두고 안 채에는 발길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박씨 마님은 그 긴 세월을 혼자 사귀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위엄 있는 판서 댁마님이었으나 속으로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늘 있었습니다. 그 박씨 마님이 돌쇠 소문을 들은 것은 친한 양반 댁마님과 차를 마시던 날이었습니다. 그 마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박마님, 요즘 연화로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들으셨소? 박씨 마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그 마님이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거시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내가 있다더군요. 한양 제1기생 옥년이가 그 사내 때문에 넋이 나갔다 하더군요. 박씨 마님의 표정이 굳었다, 풀렸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내가 누구라 하오? 최대감댁 머슴이라 하던데요. 돌쇠라는 자라합니다. 박씨 마님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판서가 첩셋을 두고 자신을 외면한 세월이 20해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사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씨 마님은 결국 신복 몸종 춘섬을 불렀습니다. 춘섬아, 내가 연화루에 가서 황씨라는 자를 만나거라. 춘섬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마님, 연화루라 하시면 기방 말씀이십니까? 박씨 마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군말 말고 다녀오너라. 춘섬이 황급히 연화루로 달려갔습니다. 황 씨는 이판서 댁마님이 사람을 보냈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판서라면 한양 조정에서 손에 꼽히는 권세가였습니다. 그 마님이 돌쇠를 원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황 씨는 당장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판서 댁마님이 너를 원하신다.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양반댁 마님이라 하셨소. 황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에서 이판서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지 않느냐. 거절하면 우리 둘 다 목이 달아난다.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옥년이 돌쇠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쇠 씨, 이번 한 번만 참읍시다. 우리가 모은 돈이 얼마인지 알지 않소. 두 사람이 몰래 모아온 돈은 벌써 은자 30냥이 넘어 있었습니다. 옥년의 몸값 50냥의 돌쇠의 신분을 바꿀 돈까지 합치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돌쇠는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소. 이번 한 번만이요. 그날 밤 돌쇠는 이판서 댁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섬이 앞장서서
돌쇠를 안채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판서 댁은 최대감 댁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습니다. 기와 지붕이 달빛을 받아 푸르게 빛났고 마당에는 연못까지 있었습니다. 돌쇠는 안채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춘섬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돌쇠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촛불 하나가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자리에 앉아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돌쇠의 크고 우락부락한 체구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얼굴은 볼품없었으나 몸집은 실로 장대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돌쇠냐? 돌쇠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박씨 마님이 말했습니다. 앉거라. 돌쇠가 어색하게 자리에 앉자 박씨 마님이 술을 따라 내밀었습니다. 마시거라. 돌쇠가 술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박씨 마님이 한참 돌쇠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냐? 돌쇠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박씨 마님이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내 거시기 말이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머슴을 부른 것이 한심하지. 하지만 돌쇠야, 나는 20해 동안 산에 온기 한 번 제대로 느끼지 못한 여인이다. 돌쇠는 박씨 마님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안에 감춰진 처절한 쓸쓸함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이튿날 새벽 돌쇠가 이판서 댁 후문을 나서려는데 춘섬이 쫓아와 비단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마님께서 드리라 하셨습니다. 돌쇠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은자 2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쇠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돈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인가? 돌쇠는 그 생각을 지우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화루로 돌아온 돌쇠는 곧장 옥년을 찾았습니다. 옥년은 돌쇠의 표정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술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옥년아 씨, 우리 언제쯤 여기서 나갈 수 있소? 옥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은자 50냥이 넘었소. 조금만 더 모으면 돼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황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황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돌쇠야, 큰일이 생겼다. 황 씨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판서 댁 마님이 어젯밤 일이 이판서에게 들통이 났다. 돌쇠와 옥년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이판서가 크게 노하셨다. 황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돌쇠를 당장 잡아들이라 하셨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들통이 났소? 황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판서 댁 셋째 첩이 안채에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이판서에게 일러 바쳤다 하더군. 옥년이 돌쇠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서 피해야 하오. 돌쇠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판서 댁 하인들이 연화루 앞마당으로 들이닥치는 소리였습니다. 거기 돌쇠라는 놈 있느냐? 이판서 대감명이다. 당장 나오너라. 황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옥년이 돌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시오, 빨리.
돌쇠가 옥년의 손을 꽉 쥐었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옥년 아씨는 여기 있으시오. 내가 해결하겠소. 옥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소. 돌쇠가 옥년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황씨 어른도 다치고 옥년 아씨도 다친다. 내 발로 나가는 것이 낫소. 옥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쇠는 옥년의 눈물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뒷문이 아닌 앞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판서 댁 하인 5이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돌쇠를 보자 달려들었습니다. 내 놈이 돌쇠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하인들이 돌쇠의 팔을 묶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쇠의 덩치를 보자 하인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돌쇠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2 손을 내밀었습니다. 묶으시오. 하인들이 돌쇠를 포박하고 이판서 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판서는 대청마루에 앉아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0에 가까웠고 눈매가 매서웠습니다. 조정에서 수십 년 잔뼈가 굵은 자답게 앉은 자리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돌쇠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판서가 돌쇠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놈 양반댁 안채에 들어가 마님을 욕보인 것이 사실이냐? 돌쇠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부르셨기에 갔사옵니다. 이판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감히 머슴 주제에 변명을 하느냐? 당장 관아에 넘겨 곤장백태를 치겠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판서가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포도청에 끌고 가거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박씨 마님이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이판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안에 있지 않고 어찌 나왔소? 박씨 마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부른 사람이니 제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판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인이 기방 머슴을 안채로 불렀다는 것이 말이 돼요. 박씨 마님이 이판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감께서 첩셋을 두고 20해 동안 안채의 발기를 끊으셨으니 제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인들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판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부간의 치부가 하인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판서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 머슴을 당장 끌고 가거라. 박씨 마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건드리시면 제가 직접 포도청에 가서 대감의 첩들 이야기를 낱낱이 고하겠습니다. 이판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협박이요. 박씨 마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판서는 박씨 마님의 눈빛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읽었습니다. 이판서가 결국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놈을 풀어주어라. 하인들이 돌쇠의 포박을 풀었습니다. 이판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용서가 없을 것이요. 박씨 마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물러가자 마당에는 돌쇠와 박씨 마님만 남았습니다. 박씨 마님이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돌쇠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고맙습니다. 박씨 마님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울 것 없다.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이다. 돌쇠는 이판서 댁을 나오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씨 마님이 달빛 아래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쓸쓸하고도 당당했습니다. 돌쇠는 연화루로 돌아왔습니다. 옥년이 문 앞에서 기다리다 돌쇠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다치지 않았소. 돌쇠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멀쩡하오. 옥년이 돌쇠의 팔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걱정했소. 정말 걱정했소. 돌쇠는 옥년의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기생생활 15년의 눈물을 보이지 않던 옥년이 자신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눈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돌쇠 씨, 우리 이제 그만 나갑시다. 옥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충분하지 않아도 좋소.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소. 돌쇠가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옥년 아씨를 데리고 나가겠소. 옥년이 돌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사이 황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황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황 씨의 얼굴에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황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이제 진짜 큰일이 났다. 돌쇠와 옥년이 황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황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대감댁 강씨 마님이 돌쇠를 직접 부르겠다 하셨다.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씨 마님이라면 돌쇠를 외양간으로 돌려보낸 그 마님이었습니다. 황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다. 강씨 마님이 돌쇠한테 드릴 것이 있다 하셨다. 돌쇠와 옥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씨 마님이 직접 부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강씨 마님이 돌쇠 너의 신분을 바꿔주겠다 하셨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분을 바꿔준다는 말의 무게가 두 사람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머슴에서 양인으로 그것은 돌쇠가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옥년이 돌쇠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돌쇠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옥년의 몸값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공짜일 리 없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쇠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옥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옥년 아씨, 나를 믿으시오. 옥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황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쇠야,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다. 방 안에 세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쇠는 황 씨의 안내를 받아 최대감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랑채가 아니라 안채로 안내되었습니다. 돌쇠가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강씨 마님은 안채 대청마루에 단정히 앉아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강씨 마님과 돌쇠 단둘뿐이었습니다. 춘섬도 황 씨도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돌쇠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강씨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돌쇠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볼품없구나.
돌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씨 마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군. 돌쇠는 강씨 마님의 말의 뜻을 알 수 없어 그저 서 있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옆에 놓인 문서 한 장을 들어 돌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돌쇠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돌쇠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말했습니다. 노비문서다. 네, 노비문서.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씨 마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을 불태우면 너는 노비가 아니다. 돌쇠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인지 싶어 강씨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씨 마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조건이 있다. 돌쇠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옵니까? 강씨 마님이 돌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와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씨 마님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최대감과 혼례를 올린 지 30년이 넘었다. 그 30년 동안 최대감은 나를 안아준 적이 손에 꼽는다. 기생집을 드나들고 첩을 들이고 나는 안채에서 혼자 늙어왔다. 강씨 마님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사귀고 사겨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무언가만 남아 있었습니다. 돌쇠 씨, 너는 이판서댁 마님도 구해줬다 들었다.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돌쇠는 강씨 마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박씨 마님의 눈빛과 비슷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긴 세월의 허기였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씨 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노비문서와 함께 옥년아 씨의 몸값도 치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씨 마님의 눈썹이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연화로 기생 말이냐? 예, 마님. 강씨 마님이 잠시 돌쇠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내가 그 기생을 사랑하는구나. 돌쇠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마님. 강씨 마님이 한참 침묵하다 작게 웃었습니다. 머슴 주제의 기생을 사랑하다니 이 세상 참 알 수 없구나.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씨 마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좋다. 옥년의 몸값까지 치러주겠다. 대신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셋이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오늘 밤 나와 하룻밤을 보낸다. 둘째, 이 일은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셋째, 한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돌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양을 떠난다는 것은 다시 이 땅을 밟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년과 함께라면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강씨 마님이 조용히 문서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돌쇠의 노비 문서였고 하나는 옥년의 몸값 증서였습니다. 강씨 마님이 촛불에 2장을 가져다 댔습니다. 문서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그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노비의 굴레가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씨 마님이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돌쇠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마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강씨 마님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날이 밝기 전에. 돌쇠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싸늘한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빛을 바라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돌쇠는 곧장 연화루로 달려갔습니다. 옥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돌쇠가 뛰어오는 것을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돌쇠씨, 무사하오. 돌쇠가 숨을 헐떡이며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년아 씨, 짐을 챙기시오. 옥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갑자기 무슨? 돌쇠가 옥년의 손에 증서를 쥐어주었습니다. 몸값 증서요. 옥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옥년이 증서를 펼쳐 읽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정말이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양인 신분 증서요. 옥년이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었습니다. 돌쇠야, 돌쇠씨. 돌쇠가 옥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우리 지금 당장 한양을 떠나야 하오. 옥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황 씨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황 씨는 두 사람의 사정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황 씨가 두툼한 돈 주머니를 꺼내 돌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뭐요? 황 씨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진 빚이다. 너를 물건처럼 쓴 것에 대한 사과다. 돌쇠가 주머니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소. 황 씨가 다시 내밀었습니다. 받아라. 새 출발하는 데 쓰거라. 돌쇠는 황 씨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가 주머니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황 씨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라. 해가 뜨기 전에 한양을 벗어나야 한다. 두 사람은 연화루를 나섰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잠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큰 길을 나란히 걸으며 돌쇠가 옥년에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소? 옥년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 좋겠소. 나는 기방에 팔려온 뒤로 바다를 본 적이 없소.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바다로 갑시다. 두 사람이 성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긴장하며 돌아보았습니다. 강씨 마님의 몸종 춘섬이었습니다. 춘섬이 숨을 헐떡이며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마님께서 드리라 하셨습니다. 돌쇠가 보따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은자 10냥과 함께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년이 쪽지를 읽었습니다. 잘 살아라. 너희 같은 사람이 잘 살아야 이 세상이 조금 덜 치사하다. 옥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춘섬이 인사를 하고 돌아가자 두 사람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씨 마님도 외로운 분이었소. 옥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소.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문을 나서자 탁 트인 길이 펼쳐졌습니다. 아침 해가 지평선 위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돌쇠가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년이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뒤에는 신분도 굴레도 서름도 두고 왔습니다. 앞에는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머슴으로 태어나 평생 외양간을 지키던 돌쇠가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자신의 길을 걷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생으로 팔려와 15년을 방 안에 갇혀 살던 옥년이 처음으로 하늘 아래 자유롭게 걷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뒤로 드리워졌습니다. 타고난 거시기 하나로 한양을 뒤흔들었던 돌쇠는 그렇게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바다에 닿았을 때 옥년이 말했습니다. 돌쇠 씨, 나와 혼례를 올려주겠소. 돌쇠가 멍하니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년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기다리다간 이 사람이 영영 말을 못할 것 같아서요. 돌쇠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러더니 돌쇠가 크게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배 속에서 끌어올린 웃음이었습니다. 하겠소, 당연히 하겠소.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났습니다. 갈매기가 머리 위를 날았습니다.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돌쇠는 옥년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외양간 냄새만 맡던 코에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었습니다. 타고난 것이 볼품없어도 타고난 것이 하나 특출나도 결국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돌쇠는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